김 팀장의 복수. 팀장님은 너무 조용해서 위험해 보이지 않네요. 그가 미지근하게 식은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비웃듯 던진 그 말, 칭찬이랍시고 건넨 그 말이 내가 이 회사에서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임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조용할지는 몰라도 나는 지난 5년 동안 모든 감사 기록, 모든 규정 면제 사항, 그리고 편의를 위해 은근슬쩍 넘어간 안전 점검 내역을 마치 내 목숨이 달린 것처럼 기록해왔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준법 감시 업무에서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탄약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방아쇠를 당기기 마련이다. 우리 사무실은 겉보기엔 혁신의 상징 같았다.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 스탠딩 데스크, 아무도 쓰지 않는 협업용 라운지까지. 하지만 브러쉬 처리된 알루미늄과 그럴듯한 사운 아래에는 펜슬 스커트를 입은 혼돈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내 부서를 있으나 마나 한 존재, 분기별 감사를 위해 억지로 챙기는 척하다가 감사가 끝나면 서랍 속에 처박아 두는 존재로 취급했다. 그들은 지자체 계약, 한국도로공사 시스템, 심지어 국가물류 파이프라인 같은 소프트웨어 계약은 원했지만 그에 딸려오는 지루한 규칙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내 역할이었다. 굽 낮은 플랫슈즈를 신고 국토부 규정을 경전처럼 읊으며 위조된 결제 서명을 20m 밖에서도 잡아내는 존재감 없는 여자. 법무팀은 나를 존중했다. 재무팀은 나를 참아줬다. 인사팀은 뭔가 터지지 않는 이상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C레벨 경영진들은 나를 벽지 취급했다. 필요하지만 조용하고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 하지만 재밌는 건 이거다. 유해물질을 싣고 전국 5개도를 통과하는 하청업체의 신원조회를 깜빡한 고액 연봉 임원 때문에 회사가 150억 원의 과태료를 물고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화려한 제품 기획 담당 상무가 아니다. 바이브와 전투력을 입에 달고 사는 영업이사도 아니다. 구석 자리에서 엑셀 시트와 경고 리스트, 그리고 불면증을 안고 사는 바로 그 여자다. 나였다. 매주 나는 조용히 알림을 보냈다. 보고 기한이 3일 지났습니다. 점검 양식에 제3자 서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원클릭 안전 점검표는 안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답변은 점점 짧아지고 날카로워지더니 결국에는 사라졌다. 아, 혹시 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꽉 잡으시길.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의리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라. 좋아요도 나쁘지 않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95%의 사람들은 구독을 안 한다. 구독은 우리 팀에게 카페인과 오기를 충전해준다. 주로 오기 말이다. 아무튼 다시 회사가 썩어가는 이야기로 돌아가자. 변화는 냉장고 속 곰팡이처럼 서서히 일어났다. 한 임원은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스카우트 되어 떠났다. 다른 임원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요가 강사와의 수상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돈 후 퇴사했다. 그리고 3년 만에 네 번째 COO 최고 운영 책임자가 나타났다. 사무실에는 바닐라 방향제로 덮은 절박한 냄새가 진동했다. 새로운 최민석 전무는 너무 하얀 치아와 너무 요란한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시스템 디스럽터라고 불렀는데 회사 언어로 해석하자면 다 불태워버리고 뒷수습은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우리 준법 감시 프로토콜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관료주의가 너무 심하군. 이건 바뀔 겁니다. 그 주 월요일 그는 분기별 내부 감사 훈련을 취소했다. 수요일엔 우리 예산을 삭감했다. 금요일엔 신입사원 온보딩에서 규정 준수 교육을 뺐다. 우린 그걸 기업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겁니다. 그가 윙크하며 말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평소처럼 했다. 기록했다. 나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했다. 정책 후퇴 내역을 로그에 남겼다. 공공부문 계약 의무 사항을 굵은 빨간 줄로 강조했고 처음엔 부드럽게 나중엔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우리는 현재 국가 점검 코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 중입니다.
이대로 가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고마워요, 김 팀장. 근데 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서 말이야. 마치 수십억 원짜리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라떼나 한 잔 사오라는 듯한 태도였다. 중요한 건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다. 뛰쳐나가지도 않았다.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 법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법무팀을 참조 CC에 넣고 모든 내부 메모, 점검 일지, 삭제된 슬랙 메시지를 오늘 날짜가 박힌 암호화된 폴더에 조용히 백업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다. 언젠가 누군가 필요로 할 진실을 보존하고 있었을 뿐이다. 최민석 전무는 물류의 미래를 파는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굴러들어왔다. 화려한 말뿐, 실체는 없었다. 첫 출근 날, 그는 블루투스 이어셋을 끼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 성큼성큼 들어와 말했다. 우린 준법 감시 따지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우린 성장 머신입니다. 인턴들은 박수를 쳤다. 수석 엔지니어들은 눈만 껌뻑였다. 나는 그날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 붙였다. 몰락의 시작. 금요일이 되자 그는 부서 세 곳의 이름을 바꿨고 인사팀 예산에서 규정 준수교육 항목을 삭감했으며 전사 슬랙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다. 인용하자면 과도한 규제는 혁신의 목을 조릅니다. 우리 좀 더 저돌적으로 갑시다. 여기서 저돌적이라는 말은 정부 인접시설 세 곳에 설치 중인 데이터 전송 하드웨어에 대한 제3자 검사를 건너뛰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CIO와 법무팀에 2번이나 경고 깃발을 들었다. 돌아온 건 입을 굳게 다문 이모티콘 반응과 최 전무에게 넘어간 참조 메일뿐이었다. 다음 주 사내 학습 시스템에서 내 교육 모듈이 사라졌다. 1년치 문서, 학습 확인 문제, 정책 분석, 사례 연구가 모조리 삭제됐다. 인사팀에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최 전무님이 곧 더 현대적인 걸 만드신다고 하던데요. 전달 못 받으셨어요? 나는 듣지도 동의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의 통유리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10분을 요청했다. 그는 3분을 주었다. 아, 그 규칙 따지는 양반 맞죠? 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준법감시 팀장 김수진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특히 이번 분기에 2건의 신규 도청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 자료와 감사를 중단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는 깨알 같은 약관 따위는 지루해서 읽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강의나 체크리스트로 배우지 않아요. 법적 의무를 건너뛰는 게 현대화입니까? 내가 물었다. 우리 직원들이 성인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가 받아쳤다. 도청에서 우리가 체크박스에 체크했는지 신경이나 쓸 것 같아요. 그들은 일이 되느냐를 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틀렸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어떤 종류의 오만함은 가르쳐서 고칠 수 없다. 최 전무는 매일 아침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그 오만함을 한 사발씩 들이켰다. 자리로 돌아와 내부 규정 위키를 열어 내 노트를 업데이트했다. 그때 수정 내역 탭이 눈에 들어왔다. 안전하지 않은 일정과 누락된 데이터 로그를 지적한 내 최근 권고사항 2건이 롤백되어 있었다. 삭제된 것이다. 변경 로그도 토론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더 파고들었다. 지난달 내가 표시해둔 7건의 감사 지적 사항이 삭제됐다. 운영팀에 보고한 사건의 절차상 예외 사항도 사라졌다. 누군가 내 기록을 고압 세척기로 밀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신입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 전무의 짙은 향수, 냄새만큼이나 미끈거리는 논리 따위보다 회사의 클라우드를 더 믿지 않았다. 내가 작성한 모든 정책은 세 군데에 존재했다. 하나는 서버, 하나는 보안 백업, 그리고 하나는 나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오프라인 아카이브. 그날 밤 나는 삭제된 로그와 신규 도청 고객사 2곳의 계약 의무사항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이미 여러 면에서 규정 위반 상태였다. 안전검증 누락, 업체 승인 공백, 불완전한 현장 준비 양식,
나는 경고 메모를 작성했다. 개조식으로 감정을 뺀 어조로 조항을 인용해서 최 전무에게 보내고 법무팀과 COO 수신함에 참조를 걸었다. 답장은 없었다. 이 시간 후 감사 로그에 대한 편집 권한이 강등됐다. 이제 시스템은 업데이트를 개시하기 전에 임원 검토를 요구했다. 그래서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좀 더 크게 법무팀에 직접 보냈다.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공식적인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마치 탕비실에 커피 필터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건조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틀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허공에 대고 소리치지 않으리라. 아직 해고된 건 아니었다. 즉, 아직 접근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다음 주 내내 매일 저녁 정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점검 보고서를 검토하며 구멍을 찾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건물에 불이 났는데 혼자만 연기 냄새를 맡는 기분을 아는가?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COO 밑에서 준법 감시 업무를 한다는 게 딱 그렇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전 직장 동료가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물류인프라 혁신 태스크포스에 합류했는데 물류 인프라를 이해하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분야는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녀가 썼다. 나는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답했다. 할게. 규제위원회와의 첫 만남은 삐걱거리는 접이식 의자와 맛없는 커피가 있는 도서관 회의실 구석에서 열렸다. 아무도 정장을 입지 않았다. 아무도 시너지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환상적이었다. 나는 전직 산업안전보건공단 감독관, 은퇴한 토목기사, 그리고 2009년 이후로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인 것 같은 소프트웨어 분석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부수자는 타입이 아니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들이 비싼 무언가를 들이받고 부채물 때 그걸 고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노트북을 펴고 피곤한 눈으로 나를 반겼다. 여긴 왜 오셨나요? 누군가 물었다. 우리 회사가 규칙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서요. 내가 말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없었다. 내가 확실히 챙겼으니까. 업무 외시간 무급 자원봉사, 명확한 이해상충 공개, 영업 비밀 공유 없음, 기밀 유지. 나는 사기와 태만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가 물류중추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민으로서 돕고 있었다. 그게 불충이라면 그들은 왜 충성심이 침묵을 요구하는지부터 물었어야 했다. 매일 퇴근 후 나는 절차적 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우리 내부의 구멍을 위원회의 감사 모델과 대조했다. 아직 신고한 건 아니었다. 태풍이 오는데 이웃집 남자가 태풍은 사기극이라고 우기는 동안 조용히 모래주머니를 사들이는 여자처럼 대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회사 상황은 더 나빠졌다. 최 전무는 준법 감시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귀찮은 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뢰 인증이라는 걸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내부 대시보드에 있는 체크박스 하나였는데 실제 문서 대신 이것이 완료되었음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었다. 그는 모든 부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클릭하길 원했다. 파일도 서명도 없이 그냥 느낌으로. 나는 승인을 거부했다. 시스템의 검증 가능성, 감사 추적, 법적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보냈다. 그는 슬랙 한 줄로 답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지. 하지만 곧 법정이 될 거야. 그때부터 나는 아카이브를 시작했다. 삭제된 모든 정책, 승인되지 않은 면제, 과속 차량에 끊어진 안전벨트처럼 방치된 모든 준법 감시 공백을 담은 비공개 암호화 폴더. 나는 주요 파일을 출력해서 회사 밖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편집증이 아니었다. 경험이었다. 그러다 현장 점검 사건이 터졌다. 우리는 평택항 물류 거점에서 예정된 검증이 있었다. 경기교통공사와의 공동 계약 건이었다. 6개월 전
낡은 환경 위험 제어 장치 때문에 지적받은 현장이었다. 점검은 지연됐고 재조정됐다가 무기한 연기됐다. 서류상으로 그 현장은 준법 승인을 받기 위해 5가지 핵심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화요일, 내 수신함에 최종 점검 승인이라고 표시된 PDF가 도착했다. 디지털 서명은 내 것이었지만 난 서명한 적이 없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운영팀 누군가가 내 서명을 예전 문서에서 복사해서 새 양식에 붙여넣었다. 조잡하고 오만하고 불법적이었다. 나는 위조된 양식을 한 손에, 계약서 조항 사본을 다른 한 손에 들고 최 전무방으로 들어갔다. 이거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미 처리됐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가 마침내 나를 쳐다봤다. 그건 형식적인 절차예요. 우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전을 보여줘야 했다고요. 받지도 않은 점검을 통과했다고 인증하는 건 신의 성실이 아닙니다. 그건 현행법상 허위 증명입니다. 최 전무는 거만하게 등받이에 기댔다.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메모나 하나 남겨요. 당신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 쪽지 쓰는 거. 나는 내가 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길게 글을 쏘아봤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협박도 안 했다. 히스테리 부리는 규칙 아줌마 연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자리로 돌아와 윤리적 예외 통지라는 제목의 빈 템플릿을 열고 평택 현장 승인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위조된 파일을 증거로 첨부하고 법무팀으로 보내고 최 전무를 참조에 넣고 관련 법령을 첨부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장 점검 폴더에 대한 내 접근 권한이 취소됐다. 그래서 나는 출력했다. 그 현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출력해서 아카이브에 추가했다. 미끼 냄새가 나는 캘린더 초대로 시작됐다. HR 긴급 미팅 15분. 안건 없음. 우리 이거 기록 남길 거야 라고 외치는 듯한 회의였다. 나는 회색 옷을 입었다. 중립적이고 잊히기 쉬운 색으로. 내가 도착했을 때 인사팀은 이미 회의실에 있었다. 예전에 사기 진작이랍시고 반려동물 사진 수요일을 도입하려 했던 박 차장이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안락사시키기 직전 같은 표정으로 웃었다.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지적이듯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요. 그냥 루틴한 겁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아하, 심각한 건 아니다. 라는 말은 항상 뭔가 독한 것이 오기 전에 하는 말이다. 그녀는 잠깐 이야기에는 필요 없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내 링크드인 활동 내역 출력물, 내가 몇 주 전 오후 6시 42분에 보낸 타임스탬프가 찍힌 슬랙 메시지, 규제위원회의 공개 줌 웹이나 참여자 목록에 내 이름이 있는 스크린샷이 있었다. 혹시 외부 컨설팅하고 계신가요? 그녀가 순진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국가감독 태스크포스에서 자원봉사 중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무급이고 연간 이해 상충 신고서에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파일 가지고 계시죠?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아, 네. 하지만 최 전무님께서 이 활동이 경쟁적인 성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셔서요. 아시잖아요. 우리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면. 나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미소 지었다. 우리 계약의 성격이 바로 제가 거기에 합류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싫어했다. 마치 해고 통지서가 들어있길 바라는 듯 폴더를 뒤적거리는 태도에서 알 수 있었다. 최 전무의 지문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인사팀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직원들의 줌 배경화면 로고를 감시하지 않는다. 이건 기획된 거였다. 나는 경위서도 경고도 공식적인 질책도 없이 방을 나왔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숲이 너무 조용해질 때 느껴지는 그 감각. 목요일이 되자 지라에서 내 프로젝트 배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재배정, 보류, 중복. 통보는 없었다. 회의에도 빠졌다. 개발팀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서야 알았다.
저기요, 이제 준법 감시 검토는 누가 하나요? 좋은 질문이다. 금요일 아침, 내 사원증이 메인 엘리베이터 게이트에서 먹통이 됐다. 시설팀은 오류라고 했지만 왜 내 이름이 TLE 제안이라는 접근 그룹으로 옮겨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건물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임원실층, 서버실, 준법 감시 기록 보관소에는 갈 수 없었다. 해고하진 않았다. 디지털 수정액처럼 조용히 나를 지우려 했다. 거의 시적이었다. 나는 5년 동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있었다. 덫이 닫히는 게 느껴졌다. 천천히 패딩 처리된 턱으로. 이빨은 없었다. 아직은.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무엇이 올지 모를 때만 당황하는 법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연극을 전에도 봤다. 다만 이렇게 비극적으로 자격 미달인 연출가가 맡은 건 처음이었을 뿐. 그들은 나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몰랐던 건 내가 이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이다. 매일 저녁. 나는 계속해서 국가 TF와 회의를 했고 훈련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익명화된 사례 데이터를 제공하고 위조된 디지털 서명과 누락된 점검 로그 같은 불일치를 더 잘 잡아내도록 감사 알고리즘을 다듬는 것을 도왔다. 바로 최 전무가 지금 우리 인프라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그 구멍들 말이다. 나는 TF팀에게 공공계약을 맺은 중견 물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불시 점검하는지 물었다. 위원장이 웃었다. 이제 할 겁니다. 나는 우리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주말에 나는 내 계정으로 제출된 또 다른 변조된 양식을 발견했다. 이번엔 새로운 연방정부급 벤더와 관련된 것이었다. 저장하고 아카이브하고 2번 백업했다. 그리고 최 전무의 메일함으로 새 메모를 전달했다. 참조 없음, 드라마틱한 내용 없음, 제목, 자격증명 무단 사용에 대한 최종 소명 요청, 평택, 대구, 인천 프로젝트, 삭제된 줄 알았던 모든 문서를 첨부했다. 답장 없음, 당연하지.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방어적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싫어했다. 금요일 오후 3시 6분 캘린더 초대가 왔다. 제목 정렬 터치포인트 준법 감시 논의 본문 없음 회의 링크만 덩그러니 주최자 최민석 공동 주최자 인사팀 박 차장 시간 50분 내 이름이 적힌 총알의 기업 버전이다. 이게 뭔지 알았다. 본인 업무에서 서서히 밀려난 지 한 달 만에 정렬이라는 제목의 막판 줌 미팅에 불려간다는 건 그들이 당신을 직업적으로 지워버리려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 맞춰 옷을 입었다. 깔끔한 셔츠, 노 메이크업, 뒤로 묶은 머리, 지루함과 난공불락 그 사이 어딘가에 고정된 표정. 1분 일찍 링크를 클릭했다. 최 전무는 이미 어른 흉내를 내는 대학생처럼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박 차장은 우리도 힘들어요 라는 위선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철저한 내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최 전무는 기업의 처형 집행관 같은 톤으로 말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당신의 과외 활동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심각한 이해 상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치 경쟁사를 위해 에어로빅 강사라도 뛰다가 걸린 것처럼 과외 활동이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계약의 민감한 성격을 고려할 때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최근 당신의 업무 태만 패턴을 볼 때 우리는 즉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박 차장이 끼어들었다. 인사팀 대본을 읽어줘서 고맙네. 그동안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과 4대 보험 정보는 도큐사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회사 자산은까지 반납해 주시고 음소거를 눌렀다. 분노 때문도 항의 때문도 아니었다. 그냥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어서였다. 대신 듀얼 모니터를 열고 유리 깨기라고 이름 붙인 폴더로 이동해 초안 이메일에 파일을 드래그했다. 수신 국토부,
감사관실 AT 코리아, KR, 제목, 긴급 검토, 허위 진술 및 점검 기록 위조 패턴 신고, 기밀 첨부 파일, PDF 14개, 오디오 파일 6개, 스프레드시트 1개, 본문 이전 대화 참조, 공식 문서 첨부함. 해고는 오늘 오후 3시 9분에 발생. 타임라인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됨.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최 전무를 다시 쳐다봤다. 그는 내가 애원하거나 설명하거나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같은 남자들은 항상 그런 걸 기대한다. 사과 아니면 히스테리,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 대신 나는 작고 대칭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나는 전송을 눌렀다. 그리고 회의 나가기를 클릭하고 노트북을 닫고 충전기를 뽑고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냉장고로 걸어가 제로 콜라를 따랐다. 마치 아주 만족스러운 요가 수업을 막 끝낸 사람처럼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종류의 씻어내는 비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첫 빗방울이 보도블록을 적시는 걸 지켜봤다. 내 메일함이 서서히 잠기는 동안 IT팀에 의한 원격 삭제.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이미 다 복사해뒀으니까. 3중 백업, 수기 라벨링, 그리고 전송 완료. 그들은 이게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방금 감사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출력했을 뿐이었다. 월요일이 오고 있었다. 그들이 삭제하려 했던 모든 유령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까지 회사 내 부고 소식은 이미 돌고 있었다. 투잡 뛰다 잘렸대. 블라인드 앱의 한 메시지였다. 최 전무가 경쟁사 컨설팅해주는 걸 잡았대. 다른 글은 이렇게 주장했다. 선동은 진실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놀랍지 않았다. 회사들이 하는 짓이 그거니까. 사실이 따라잡기 전에 스토리를 통제하는 것. 그들은 단순하고 깔끔한 걸 원했다. 불충한 직원, 정당한 해고, 추가 질문 없음, 내부 검토 없음. 하지만 타닥거리는 사내가시 아래로 더 조용한 해류가 움직이고 있었다. 법무팀은 성명을 내지 않았다. 인사팀은 의뢰 올리는 앞날을 축복합니다. 따위의 작별 메시지도 올리지 않았다. 케이크도 없었고 가식적인 슬픈 이모티콘과 추억파리로 가득 찬 이메일 스레드도 없었다. 그저 내가 있던 자리 주변의 공백뿐. 그들은 관심을 원치 않았다.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그건 깊은 곳에서 그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오쯤 되자 내 업무용 노트북이 벽돌이 됐다. 원격으로 포맷된 것이다. 내 개인 구글 드라이브에 모든 중요 파일이 동기화됐는지 재확인하던 중 화면이 검게 변했다. 나는 웃었다. 너무 늦었어. 저장할 가치가 있는 모든 파일은 이미 복제되었다. 단순히 저장된 게 아니라 계약 번호, 점검 현장, 법령 참조별로 인덱싱되고 라벨링되었다. 나는 빵 부스러기를 남긴 게 아니었다. 빌어먹을 지도를 남겼지. 나는 주말 내내 식탁에 앉아 펼쳐진 폴더와 법률 메모지, 다 쓴 펜 2자루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난 90일 동안 최 전무가 승인한 모든 현장 점검을 검토했다. 대구, 인천, 평택, 사비구역이 최악이었다. 공조 시스템 승인 서명이 누락됐고 장비가 설치되기도 2주 전에 날짜가 찍힌 위조된 배출가스 양식이 있었다. 파일을 열 때마다 성냥불을 기다리는 휘발유 냄새가 났다. 일요일 자정까지 나는 필요한 것을 확보했다. 활성 위반 타임라인, 조작된 문서 추적, 그리고 가장 관대한 감사 검토조차 통과하지 못할 서명된 확인서들. 회사를 무너뜨리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공부문 계약을 동결시키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국토부 감사제보 포털에 접속해 패킷을 업로드했다. 논평도 사설도 없이 준법감시관의 가운열 손가락처럼 포맷된 진실만을 담았다. 제출은 한 줄로 끝맺었다. 최근 해고는 내부 신고 방해를 시사할 수 있음.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였다. 설계상 나는 더 이상 코멘트할 수 없었다. 공식 접수가 되면 기관이 넘겨받는다. 연락도 뒷구멍도 없이 절차와 결과의 시계만 째깍거릴 뿐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위협이 된다고 해고했다. 이제 내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위협인지 배우게 될 터였다. 최 전무는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증거를 지우고 감사를 묻고 위험을 침묵시키는 데 보냈다. 하지만 시스템은 잊지 않는다. 로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우리는 결코 조용히 떠나지 않는다. 월요일 오전 8시 57분. 안내 데스크의 리셉셔니스트. 항상 예의 바르고 카페인에 절어있는 태미 씨가 임원실로 인터폰을 걸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저기 국토교통부 산하위원회에서 오신 세 분이 계신데요. 시설 감사 때문에 오셨다는데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딸깍 소리. 오전 9시 정각. 회색 재킷에 공무원증 목걸이를 한 조사관 3명이 법정 드라마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이중 유리문을 통과했다. 화나지도 공격적이지도 않고 그저 차분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식은땀 흘리게 만드는 숙련된 차분함. 최 전무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다. 오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가 홍보용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정기 검토는 다음 분기에 잡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오셨. 수석 조사관, 헬멧 대신 클립보드를 든 전직 미식축구 선수 같은 체격의 중년 남성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정기 검토가 아닙니다. 최민석 전무님. 이건 불시점검 서프라이즈 인스펙시입니다. 국토부령 42조 A항 17절에 의거 즉각적인 준법 감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는 최 전무에게 미리 라벨이 붙은 밀봉된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현장 접근 영장과 필요 서류 목록이 들어 있었다. 최 전무가 헛웃음을 지었다. 장난하십니까? 우린 회의도 있고 제품 데모도. 진지합니다. 조사관이 단조롭게 말했다. 준법 감시 담당자를 불러주십시오. 최 전무의 입가가 떨렸다. 그분은 퇴사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가 태미 씨에게 돌아섰다. 대구, 평택, 인천 현장을 포함한 모든 활성 공공부문 계약에 대한 준법 감시, 아카이브, 디지털 인프라 로그, 물리적 점검 보고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태미 씨는 상사를 봐야 할지, 배지를 단 남자를 봐야 할지 몰라 눈을 깜빡였다. 최 전무가 방향을 틀려 했다. 이봐요. 우리 법무팀을 불러야겠어. 조사관은 태블릿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4월 17일자 확인서에 인천시설에 대한 HVAC 인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로그, 점검 사진, 서명 추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걸 뽑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죠. 그들은 수술팀처럼 움직였다.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낭비되는 동작이 없었다. 9시 15분까지 IT팀은 제대로 아카이빙 되지 않은 출입증 스캔 데이터를 찾느라 허둥댔다. 법무팀은 외부 로펌에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인사팀의 박 차장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9시 30분 평택 파일을 검토하던 조사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양식 서명 JPEG 덮어쓰기네요. 메타데이터가 없어요. 이거 누가 제출했습니까? 방안이 고요해졌다. 최 전무는 위임된 권한이니 부서간 인간이 하며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조사관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보고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중얼거렸다. 제보와 일치합니다. 정확하군. 최 전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제보요?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도시 건너편에서 헤드라인이 새로 고침되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 규제 당국, 주요 국가 계약업체 불시 점검 착수, 그리고 그 아래 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게 만든 한 줄, 관계자, 점검 기록 위조 및 내부 신고 묵살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익명 제보에 의해 감사가 촉발되었음을 확인. 구체적인 익명. 나는 공로를 원하지 않았다. 원치도 않았고. 클립보드 하나, 법령 하나, 잠긴 문 정책 검토 하나로 최 전무의 세상이 풀려나가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게 보상이었다. 그들은 항상 나 같은 사람들이 서류가 되물어 뜯기 전까진
무해하다고 생각한다. 월요일 오후, 빌딩은 에어컨 고장난 교회보다 더 조용했다. 노출된 전선처럼 벽을 타고 흐르는 불안감이 들릴 정도였다. 최 전무는 웃음을 멈췄다. 법무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첫 번째 균열은 오전 11시 42분에 생겼다. 시스템팀이 지난 60일간의 실시간 출입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접근 로그 요청마다 무한 로딩, 타임아웃 오류, 혹은 이라고 적힌 빈 필드만 떴다. 수석 조사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며 말했다. 데이터 무결성 실패. 기록하세요. 그들은 파일 감사로 넘어갔다. 3개 프로젝트에 걸쳐 요청된 47개의 현장 점검 양식 중 31개만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다. 그중 12개는 제출 후 수정되었고 7개는 메타데이터가 없었으며 5개는 오려붙인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 서명도 그중 하나였다. 이건 준법 감시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굳었다. 퇴사했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라텍스 장갑 낀 손으로 폴더를 들어올리며 펼쳤다. 편리하군요. 오후 2시 15분. 우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중부권 광역교통청에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포를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들의 법무자문단은 모든 제3자 현장 검증 로그를 요청했다. 우린 그게 없었다. 애초에 없었으니까. 최 전무는 믿음으로 서명하고 자신의 진전서사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삭제해왔던 것이다. 도미노가 빠르게 넘어갔다. 두 곳의 공공부문 계약처가 통신을 중단했다. 민간 고객 한 곳은 조용히 의향서를 철회했다. 조달 요청은 응답이 없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윙윙대던 슬랙 채널들은 유령 도시가 됐다. 모두가 음악이 멈췄을 때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옆 도시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청바지를 입고 녹차를 마시며 연방물류무결성 사무구, 연방물류무결성 사무소, 가상의 상위기관에서 나온 여성분이 정규직 제안을 하며 이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말에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당신 경력이 딱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부의 급소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 나는 미소 지었다. 어디에 균열이 있고 누가 그 위에서 춤을 추는지 알죠? 우리는 악수를 했다. 본사에서는 벽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짜 반전은 문자 메시지로 왔다. 오후 2시 38분 인사팀 사원 이다은 씨에게서 저기요, 저 모르시겠지만 무슨 일인지 봤어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최 전무님이 2주 전에 감사 폴더 정리하라고 시켰어요. 루틴한 거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미완성이나 중복 같아 보이는 거, 특히 예전 준법 감시 자료는 다 지워라고 했어요. 저 그거 다 기록해뒀거든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갈비뼈 사이로 위스키가 퍼지는 것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단순 과실이 아니었다. 업무 방해였다. 고의적이고 지시되었고 기록된 그 메시지 하나가 수사의 판도를 바꿨다. 정기 감사로 시작된 일이 법적 고발 단계로 넘어갔다. 기록 파기, 악의적인 준법 위반, 국고금과 관련된 배임 혐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국토부위원회는 이미 필요한 걸 가지고 있었다. 이다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촉진제를 건넨 셈이다. 최 전무는 편법과 매력으로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불이 붙고 있었다. 오후 5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건물이 안정을 찾아야 할 황혼의 시간에 붕괴를 대비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을 흘리며 대충 훑어본 태블릿을 움켜쥐고 들어왔다. 누군가 케이터링을 주문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국토부 팀은 일찍 도착했다. 그들은 앉지 않았다. 프로젝터 스크린 뒤에 마치 이름을 호명하길 기다리는 저승사자처럼 서 있었다. 블레이저를 입은 라인베커 같은 수석 조사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차분하지만
결정적인 목소리였다. 귀사는 다수의 국가 및 연방준법 코드를 위반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그는 슬라이드 쇼라기보다는 검찰 증거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했다. 위조된 점검 일지, 평택 현장 파일 사본이 화면에 나타났다. 내가 서명을 거부한 후 타임스탬프가 찍힌 붙여넣기 된 내 서명, 6건, 클릭. 인천 물류센터의 환경 승인 양식 누락. 서명도 날짜도 없고 소급 적용된 스캔 PDF가 나타났다. 클릭. 확인 불가능한 사비구역 접근 로그, 디지털 서명 추적 부재, 출입 데이터 손상 또는 삭제, 클릭.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다. 게다가 귀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최민석 씨가 현재 이행 중인 정부 계약과 직접 관련된 내부 준법 감시 문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모든 고개가 최 전무에게로 향했다. 그는 웃으려 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린 버전 관리 로그가 있어요. 검증할 수 없는. 조사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최 전무님. 그리고 직원 2명의 선서 진술서도요. 쟤처럼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즉시 최민석 전무의 직무를 정지합니다. 내부 검토가 있을 때까지. 최 전무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고 자리에 앉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중력을 느꼈으리라. 조사관이 계속했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계약은 현재 동결됩니다. 규제 인증은 전체 감사 전까지 취소됩니다. 진행 중인 모든 배포는 48시간 이내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마케팅 임원이 펜을 떨어뜨렸다. CEO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이해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설마. 협조하실 수는 있습니다. 조사관이 대답했다. 아니면 연방 검토로 격상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암전됐다. 그 방 안에서 명성은 죽었다. 그 밖에서는 헤드라인이 피어났다. 핵심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검사 사기로 주정부 수사, 준법 위반으로 COO 직무 정지, 그리고 그날 늦은 밤 다른 종류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스캔들도 언론 유출도 아닌 파란 배경에 차분하고 절제된 한 문장, 국토교통부 산하감사실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디서든 노동자와 무결성을 보호하게 되어 기쁩니다. 해시태그도 팡파르도 없이 그저 그 아래 서명된 이름 하나, 김수진. 일을 너무 잘해서 해고당했던 여자. 게시물은 1시간 만에 바이럴됐다. 내 메모를 삭제했던 모든 임원이 그걸 봤다. 내 경고를 무시했던 모든 하청업체가 그걸 읽었다. 그리고 혼돈과 부정으로 가득 찬 어두운 사무실 어딘가에서 최민석 전무는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단순히 준법 감시관을 해고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펄떡거리는 심장을 가진 감사를 촉발시켰다는 것을.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다. 이 현명한 반란군들아. 구독 버튼을 박살 내주길. 안 그러면 이 화석 같은 인간이 또 다른 거대한 사고를 칠지도 모르니까.